대통령이 심지가 상당히 굳네요. 한 분께서 윤 대통령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가 출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윤 대통령이 신경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은혜가 고맙고 집에 갇혀서 폭도 같은 공수처와 대치할 때 그 추위에도 풍찬 노숙을 하며 저를 지켜주신 은혜가 고맙고 이제 조폭보다 무도하며 뱀처럼 사악한 그들의 정체를 깨닫고 정의의 편에 서주신 국민께 빼지르게 감사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쓰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심경이 아마 이럴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글을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뜻을 생각해서 사실 저는 철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동분서주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나라가 생긴 이래로 전혀 존재하지 않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리고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국민을 노예로 삼아 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장기 집권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인 거죠. 국민이 죽어나가던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나라가 생긴 이래 전혀 존재하지 않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출근한 지 이틀 만에 탄핵당하는 방통위원장, 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당하는 장관들, 특히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탄핵당하는 대통령 대형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들이 만든 정치 구호대로 반문해 봤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 전 세계에서 이런 탄핵 기록을 세운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질적인 겁니다. 조선민족이 아주 악질적이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다 몰락했지만 북한 정권이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패배해 가지고 그들의 압제하에 놓이게 되면은 북조선에 못지않을 정도로 뭐죠? 잔인하게 동족을 대할 겁니다. 이런 사례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에서 정치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탄핵 기록을 세운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조선민족의 어마어마하게 악질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세력들에 대항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겨야 이런 압제의 사슬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괴물의 치하에서 여러분들 수십 년 수백 년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는 탄핵, 자신의 비리를 감사하는 감사원장도 탄핵, 나라를 훔치는 간첩처벌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탄핵 그것도 모자라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도 하겠다는 그들이 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을 거겠습니까? 무엇을 감추고 싶겠습니까? 부정선거인 겁니다. 저는 이 글이 윤 대통령이 쓰신 것인지 확신을 못하겠지만 윤 대통령의 심중을 가장 잘 받아낸 글이라고 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것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그들의 최고의 여러분들 비장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윤 대통령은 척결의 대상이고 제거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좌익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가 여러분들 윤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나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은 부정선거입니다. 그들이 또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부정선거입니다. 왜? 부정선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거 예를 들면 무슨 예산을 삭감한 거나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부정선거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선거입니다. 그들을 공룡으로 만들어준 선거,
그들은 선거 말만 하더라도 잡아들인다고 했고 이제 카톡이나 유튜브에 선거를 쓰기만 해도 잡아 가두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부정을 하면서 노출된 물증들을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고 위원장인 판사들은 증거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이해찬은 민주당 100년 집권 확신이라는 망발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계엄뿐이었습니다. 부정선거를 한목적적인 이런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계엄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라를 구하자.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내가 죽자. 유일한 선택인 계엄을 통해서 오직 정의를 구현한다는 신념 하나로 살아온 검사 시절과 대통령직을 수행한 지난 2년의 경험이 전부인 제 인생의 대전환을 만든 12월 3일 계엄은 참으로 참담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 계엄의 주체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운영비를 영원으로 표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국가를 존재치 못하게 하거나 최소한 운영정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만든 예산 승인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와중에 국회의원의 월급과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게 나라냐? 저들이 만들어 놓은 말장난 그대로였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악의 뿌리가 자란 것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선관위를 통해서 악의 뿌리가 키워지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양산되고 지금 그 가짜들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수인들이 국가조직 핵심에 자리 잡고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악의 권한을 생산하는 부정투표 시스템을 분쇄하고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소명껏 마무리하고 개인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드러난 한부를 도려내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대통령이 쓰신 문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심중을 아주 잘 담아낸 글이다. 그 사람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 부정선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부정선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초조해하는 것 부정선거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발각이 돼 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본인들이 모가지를 보존할 수 없다는 것도 본인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마치 대범한 것처럼 구분응성을 넘어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냥 뻥을 치지만 내심은 초조한 겁니다. 사실처럼 여러분들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해 온 겁니다. 전국적인 차원의 부정선거는 2017년 대선부터 시작됐고 그 뿌리는 김대중 정부부터 여러분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변호인에 속하는 석동현 변호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두세 분의 변호인들과 함께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 기소된 소감과 관련해서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하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즉각 해제를 했다.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유별 사태가 있었느냐 인명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을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 한 적이 있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 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엄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엄 상태에서 행정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폴리티컬 가버닝 프로세스 플랜이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었지 않았느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단하고 지시를 하면서도 막상 계엄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으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의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라는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생각을 한 바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소회를 비교적 근접거리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석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헌재 참고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여러분들 부정선거 전모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으면은 뭐 언제라도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나가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그 내용을 부정선거가 어떤 식으로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의향이 있다는 점은 제가 거듭거듭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세월이 5년 가까이 흘렀네요. 사람의 앞일은 참 알기가 힘듭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선거 부정 문제를 깨우치기 위해 가지고 깨기 위해 가지고 헌신을 한 지가 5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계몽령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늦게나마 부정선거를 인식하도록 만든 것도 대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대각성 운동을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이 참 대단하다. 그 세상사의 여러분들 흥미로운 점은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7.5 같은 그런 어둠이 감사는 그런 부정선거 규명 그런 전쟁에서도 희망이나 낙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전혀 예기치 못한 뜻밖의 사건으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모든 것이 종결될 때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투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 윤 대통령의 계엄까지